프롤로그 그날 모든 것이 멈췄다. 손이 떨렸다. 정아는 거실벽에 걸린 액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똑똑똑 울렸다.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액자 위에 닿았다. 유리에 반사된 빛이 눈부셨다. 이게 어떻게... 정아의 목소리는 떨렸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목구멍이 조여왔다. 액자 속 사진은 낯설지 않았다. 너무 익숙했다. 15살 소녀가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왼쪽 눈 밑에 작은 점까지. 머리 위에 하얀 리본 핀까지. 심지어 배경에 낡은 담벼락, 그 위에 피어있던 담쟁이 넝쿨까지. 그건 정아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 사진이었다. 정확히는 정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신의 사진이었다. 어떻게 찍혔는지, 누가 찍었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사진. 정아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소파 팔걸이에 손이 닿았다. 가죽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실감이 돌아오지 않았다. 부엌에서 커피 향이 퍼져왔다. 고소하고 진한 향. 평소라면 좋아했을 냄새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 냄새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미안, 잠깐 화장실 좀. 정아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재훈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넓은 등이 보였다. 하얀 셔츠를 입고 있었다.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모습.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이상했다. 네, 2층 화장실 쓰세요. 계단 올라가서 왼쪽이에요. 재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커피포트에서 물을 따르는 소리가 들렸다. 차분하고 익숙한 동작. 정아는 계단을 향해 걸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거울을 봤다. 48살 여자의 얼굴. 눈가에 자리 잡은 주름. 입가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들. 시간이 만든 지도. 하지만 왼쪽 눈 밑의 점은 그대로였다. 33년 전 그 소녀와 똑같은 위치에. 손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다. 수돗물 소리가 크게 들렸다. 정아는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다. 차갑다. 정신이 조금 들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정아는 생각했다. 재훈과 만난 지 석 달. 그는 다정했고 신중했고 자상했다. 50대 초반의 재력가. 평창동에 단독주택을 소유한 사람.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한다고 했다. 이혼 경력이 있다고 했다. 자식은 없다고 했다. 거짓말은 없었다. 아니,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왜 그의 집 거실에 정아의 15살 사진이 걸려 있는가? 정아는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봤다. 창백한 얼굴, 흔들리는 눈빛, 떨리는 입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당장 나가야 하는가? 아니면 물어봐야 하는가? 심호흡을 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진정하자. 우연일 수도 있다. 닮은 사람일 수도 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다고 하지 않나. 하지만 왼쪽 눈 밑의 점까지 똑같을 수 있을까? 정아는 화장실 문을 열었다. 복도가 보였다. 조용했다. 아래층에서 재훈이 컵을 놓는 소리가 들렸다. 1. 석 달 전 그 여름의 시작. 정아가 재훈을 처음 만난 건 지난 7월의 어느 저녁이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매미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울어대던 그런 날. 친구 은경의 소개팅 제안이었다. 처음엔 단호히 거절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아니, 준비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랐다. 정아야, 제발. 너 이러다가 평생 혼자 살 거야? 은경은 끈질겼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 애들도 다 컸잖아. 큰애는 내년에 결혼하고 둘째도 취업했고 이제 내 인생 좀 살아. 난 괜찮아.
혼자도 잘 살아. 정아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다. 하지만 은경은 물러서지 않았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주말마다 집에서 드라마만 보잖아. 그게 사는 거야? 그게 편한데 뭐. 아니야. 넌 그냥 도망치는 거야.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서. 은경의 말에 정아는 할 말이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남편 민수를 보내고 3년. 정아는 그 시간을 버텼다. 아니, 견뎠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채워갔다. 하지만 버티는 것과 사는 것은 달랐다. 저녁이면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다. 큰딸 수진이는 약혼자와 시간을 보냈고 아들 준호는 직장일로 바빴다. 주말에 가끔 들르는 게 전부였다. 정아는 혼자였다. 그 외로움을 채우려 드라마를 봤다. 책을 읽었다. 산책을 했다. 하지만 밤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침묵. 옆자리의 빈 공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숨소리. 밤마다 민수를 생각했다. 그의 웃음소리. 손의 감촉. 아침에 커피 내리는 소리. 주말에 함께 보던 뉴스. 사소한 것들이 그리웠다. 그리고 후회했다.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걸. 더 자주 안아줄걸. 더 오래 손잡고 걸을걸.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알았어. 딱 한 번만. 결국 정아는 은경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더 이상 거절할 명분도 에너지도 없었다. 진짜? 약속이야? 응. 근데 기대는 하지 마. 그냥 밥 한 끼 먹고 오는 거야. 알았어. 내가 좋은 사람 소개해줄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은경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다. 그렇게 정아는 재훈을 만났다. 강남의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평일 저녁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다. 은은한 조명, 잔잔한 음악, 하얀 테이블보. 재훈은 이미 와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보고 있었다. 정아가 다가가자 일어섰다. 박정아 씨 맞으시죠? 이재훈입니다. 목소리가 차분했다. 악수를 청했다. 손이 따뜻했다. 정아는 재훈을 봤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다. 하지만 정돈된 인상이었다. 회색 재킷에 흰 셔츠.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차림. 네, 안녕하세요. 정아는 자리에 앉았다. 긴장됐다. 손에 땀이 났다. 이런 자리가 얼마만인가. 결혼 전 이후로는 처음이었다. 뭐 드시겠어요? 은경 씨가 정아 씨는 해산물 좋아하신다고 하던데. 아, 네. 괜찮아요. 리소토 어때요? 여기 해산물 리소토가 맛있다고 해서. 좋아요. 짧은 대화. 어색한 침묵. 정아는 물잔을 집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재훈은 서두르지 않았다. 조용히 메뉴를 정했다. 웨이터를 불렀다. 주문을 했다. 모든 동작이 천천히 여유롭게 진행됐다. 은경 씨한테 들었어요. 남편분이 일찍 가셨다고.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3년 전에요. 췌장암이었어요. 진단받고 6달 만에. 정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아직도 그 기억은 선명했다. 병실의 소독약 냄새, 생명유지장치의 규칙적인 소리, 점점 야위어가는 남편의 손. 마지막 날, 민수가 정아의 손을 잡았다. 힘없는 손이었다. 뼈만 남은 손. 사랑해. 민수가 말했다.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다. 나도 사랑해. 정아가 대답했다.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다. 행복했어? 너랑. 나도. 앞으로도 행복해. 민수가 웃었다. 힘들어 보였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조용히 숨을 거뒀다. 정아는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따뜻하던 손이 점점 식어갔다. 힘드셨겠어요. 재훈의 목소리가 정아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재훈은 그 말만 했다. 괜찮다는 말도, 이제 잊어야 한다는 말도,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았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위로했다. 시간이 약이라고, 이제 잊어야 한다고, 남편분도 그걸 바랄 거라고. 하지만 그런 말들은 정아에게 상처였다. 잊고 싶지 않았다.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재우는 달랐다. 그는 정아의 슬픔을 인정했다. 지우려 하지 않았다. 그냥 거기 있게 내버려뒀다. 음식이 나왔다. 해산물 리소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향긋한 냄새. 맛있어 보이네요. 정아가 말했다. 한번 드셔보세요. 재훈이 웃었다. 부드러운 미소였다. 정아는 포크를 들었다. 한 입 먹었다. 크리미하고 부드러웠다. 새우의 쫄깃한 식감이 좋았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렇게 첫 식사가 시작됐다. 재훈은 말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듣는 법을 알았다. 정아가 말할 때 고개를 끄덕였다. 눈을 마주쳤다. 적절한 타이밍에 질문을 던졌다. 아이들은 몇이세요? 둘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딸은 내년에 결혼해요.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아들은 작년에 취직했어요. 금융회사에. 잘 됐네요. 자녀분들 다 장성하셨네요. 네. 이제 손 많이 안 가요. 정아는 웃었다. 하지만 쓸쓸한 웃음이었다. 아이들이 컸다는 건 기쁜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외로운 일이기도 했다. 수진이와 준호.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밤낮 없이 돌봐야 했고, 걱정해야 했고, 사랑해야 했다. 민수와 함께였다. 둘이서 아이들을 키웠다. 밤에 아이가 울면 교대로 안아줬다. 학교 행사가 있으면 함께 갔다.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 지켜봤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은 컸다.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리고 민수는 없었다. 재훈 씨는요? 아이 있으세요? 정아가 물었다. 아니요. 없어요. 재훈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 결혼은 했었어요. 한 10년 정도 전에 이혼했고요. 아, 죄송해요. 괜히 물어봤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재훈이 고개를 저었다. 아이 문제가 이혼 사유 중 하나였어요. 아내가 아이를 원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웠죠. 재훈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다. 그래서 결국 헤어졌어요. 아내한테 미안했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원하는 걸 줄 수 없었으니까. 10년을 같이 살았어요. 노력했어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했나 봐요.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주게 됐죠. 정아는 더 묻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아픈 과거는 있으니까. 말하고 싶지 않은 기억은 있으니까.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흘러갔다. 일 이야기, 취미 이야기, 최근에 본 영화 이야기. 정아는 은행에서 일한다고 했다. 대리 직급. 20년 넘게 다닌 직장이었다. 재훈은 무역회사를 운영한다고 했다. 작은 규모지만 안정적이라고. 주로 동남아시아 쪽과 거래한다고.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어느새 2시간이 지났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정아가 시계를 봤다. 그러게요. 즐거웠어요. 재훈이 말했다. 저도요. 정아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실제로 즐거웠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남편 이후로는 처음이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아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천천히 다가온 사람. 두 번째 만남은 일주일 후였다. 한강공원을 산책했다. 저녁 시간이었다. 노을이 강물 위에 반짝였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다.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여기 자주 오세요? 재훈이 물었다. 가끔요. 집에서 가까워서 주말에 혼자 올 때가 많아요. 혼자요? 네. 걷는 게 좋거든요. 생각 정리도 되고. 무슨 생각을 하세요? 정아는 잠시 생각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지나간 일들, 앞으로의 일들, 아이들 걱정도 하고.
민수와 자주 왔던 곳이었다. 주말 저녁이면 함께 산책했다. 손을 잡고 느리게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수진이가 학교에서 상 받았대. 진짜? 우리 딸 대단한데? 준호는 또 싸웠어. 친구랑. 그 녀석 또. 내가 혼 좀 내야겠네. 평범한 대화들. 사소한 순간들. 하지만 그게 행복이었다. 이제 민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 길을 걸을 때마다 그가 느껴졌다. 옆에 있는 것 같았다. 큰딸분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재훈의 질문에 정아는 현실로 돌아왔다. 네. 신랑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착하고 딸이 행복해 보여요. 다행이네요. 재훈이 웃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손이 스칠 듯 말 듯한 간격. 정아는 재훈을 힐끗 봤다. 그는 앞을 보며 걷고 있었다. 편안한 걸음, 여유로운 자세,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것, 말없이 하지만 혼자가 아닌. 재훈 씨는 주말에 뭐 하세요? 정아가 물었다. 저는 주로 독서를 해요. 아니면 등산을 가거나. 어떤 책 읽으세요? 요즘은 역사책을 많이 읽어요. 특히 조선시대 역사. 흥미로워요. 오, 저도 역사 좋아해요. 사극 드라마 자주 봐요. 어떤 거 보세요? 대화가 이어졌다. 자연스럽게 편하게. 정아는 깨달았다. 재훈과 함께 있으면 편했다. 억지로 말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 침묵도 불편하지 않았다. 그냥 걷기만 해도 좋았다. 세 번째 만남, 네 번째 만남. 횟수가 늘수록 정아는 재훈에게 끌렸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매번 정아의 의사를 물었다. 괜찮은지, 불편하지 않은지, 계속 만나도 되는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재훈이 손을 잡았다.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이었다.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였다. 바람이 선선했다. 춥지 않으세요? 재훈이 물었다. 조금요. 정아가 대답했다. 재훈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정아에게 걸쳐줬다. 따뜻했다. 재훈의 체온이 남아 있었다. 은은한 향수 냄새도 났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그리고 재훈이 정아의 손을 잡았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정아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러웠다. 따뜻한 손, 큰 손, 든든한 손. 민수의 손과는 달랐다. 민수의 손은 더 가늘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재훈의 손도 나쁘지 않았다. 괜찮아요? 재훈이 물었다. 네. 정아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가까워졌다. 정아는 생각했다. 이게 배신일까? 민수에 대한. 아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생각났다. 앞으로도 행복해. 민수는 정아의 행복을 바랐다. 혼자 남겨질 정아를 걱정했다. 나 없이도 잘 살아. 약속해. 민수가 말했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정아가 울며 대답했다. 살 수 있어. 꼭 살아야 해. 아이들도 있고 내 인생도 있잖아. 싫어. 당신하고만 살 거야. 정아야. 민수가 정아의 손을 꼭 잡았다. 사랑해. 진짜 많이. 하지만 내가 없어도 행복해야 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정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약속해. 민수가 말했다. 약속할게. 정아가 답했다. 그 약속? 정아는 지키려 노력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이제 재훈과 함께 있으며 조금씩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다. 2달째 재훈이 키스를 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나오는 길이었다. 주차장에서였다. 재훈의 차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하던 중이었다. 오늘도 즐거웠어요. 정아가 말했다. 저도요. 다음 주에 또 봐요. 재훈이 웃었다. 정아가 돌아서려는데 재훈이 불렀다. 정아 씨. 네. 정아가 돌아봤다. 재훈이 가까이 다가왔다.
정아의 눈을 똑바로 봤다. 키스해도 될까요? 정아의 심장이 빨라졌다. 얼굴이 뜨거워졌다. 민수 이후로 처음이었다. 다른 남자가 키스를 청하는 것. 망설여졌다. 하지만 거부하고 싶지 않았다. 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재훈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정아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부드러운 키스였다. 깊지 않았다. 오래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아는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떨림, 설렘, 두근거림. 재훈이 물러섰다. 미안해요.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정아가 웃었다. 저도 좋았어요. 재훈의 얼굴이 환해졌다. 석 달이 흘렀다. 정아는 변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대됐다. 오늘 재훈에게서 연락이 올까? 주말에 또 만날까?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거울을 보는 시간이 늘었다. 화장을 더 신경 썼다. 옷도 예쁜 걸 골랐다. 머리도 새로 잘랐다. 염색도 했다. 밝은 갈색으로. 딸 수진이 눈치챘다. 엄마, 요즘 분위기 달라졌어. 그래. 뭐가? 모르겠어. 그냥 밝아진 것 같아. 예전보다. 그런가? 정아는 웃었다. 혹시 누구 만나? 수진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뭐 친구. 친구? 무슨 친구? 그냥 친구야. 정아는 얼버무렸다. 아직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엄마, 좋은 사람 만나면 나한테 말해줘. 난 찬성이야. 수진이 진지하게 말했다. 엄마 혼자 사는 거 보기 힘들어. 아빠도 그걸 원하실 거야. 정아는 딸을 안았다. 고마워, 수진아. 엄마 행복해. 그게 제일 중요해. 그날 밤 정아는 오래 생각했다. 재훈과의 관계. 이게 뭘까? 연애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만남일까? 확실한 건 행복하다는 것이었다. 재훈과 함께 있으면 웃었다. 이야기를 나눴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이게 사랑일까? 정아는 몰랐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이 감정이, 이 떨림이, 이 설렘이 민수를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하지만 민수는 떠났다. 정아는 남아 있었다. 살아가야 했다. 재훈과 함께라면 조금 덜 외로울 것 같았다. 조금 더 행복할 것 같았다. 3. 초대받은 집.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재훈이 전화로 물었다. 네, 괜찮아요. 왜요? 제 집에 초대하고 싶어서요. 점심 같이 먹어요. 정아는 잠시 망설였다. 재훈의 집. 아직 가본 적 없었다. 항상 밖에서만 만났다. 카페, 레스토랑, 공원. 집에 간다는 건 다른 의미였다. 더 가까워진다는 것. 더 깊어진다는 것. 준비가 됐을까? 괜찮아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좋아요. 정아가 대답했다. 불편하시면 안 그래도 돼요.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요. 가고 싶어요. 그럼 토요일 일시에 올게요. 제가 픽업할게요.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정아는 한숨을 쉬었다. 떨렸다. 긴장됐다. 토요일 아침 정아는 일찍 일어났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고 화장을 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썼다. 옷을 골랐다. 너무 화려하지 않게 하지만 단정하게.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회색 팬츠, 목걸이를 했다. 귀걸이도 했다. 민수가 결혼기념일에 선물한 진주 귀걸이. 거울을 봤다. 나쁘지 않았다. 아니, 꽤 괜찮았다. 일시정각, 재훈이 도착했다. 와, 예쁘시네요. 재훈이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정아가 차에 탔다. 깨끗한 차 안. 은은한 향수 냄새. 집이 어디예요? 평창동이에요. 멀지 않아요. 차가 출발했다. 강변을 따라 달렸다. 창밖으로 가을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붉게 타오르는 단풍나무. 오늘 날씨 좋네요. 재훈이 말했다. 네, 정말이요. 정아가 대답했다. 30분쯤 달렸을까? 차가 한적한 주택가에 들어섰다. 큰 나무들이 늘어선 길, 높은 담장들, 고급 주택들이 보였다. 다 왔어요. 재훈이 차를 세웠다. 정아는 창밖을 봤다. 2층 단독주택이 보였다. 하얀 외벽, 넓은 정원, 잘 가꿔진 잔디, 계절 꽃들이 피어 있었다. 와, 정아가 감탄했다. 집이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재훈이 차 문을 열어줬다. 정원을 지나 현관으로 갔다. 잔디를 밟는 느낌이 부드러웠다. 꽃향기가 났다. 재훈이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정아는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거실이 펼쳐졌다. 높은 천장, 큰 창문, 햇살이 가득 들어왔다. 가구들이 고급스러웠다. 회색 소파, 유리 테이블, 책장에는 책들이 가득했다.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풍경화, 추상화. 앉으세요. 커피 내릴게요. 재훈이 부엌으로 갔다. 정아는 소파에 앉았다. 부드러운 쿠션, 편안했다. 주위를 둘러봤다. 깔끔했다. 정돈돼 있었다. 혼자 사는 남자의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거실 한쪽에 피아노가 있었다.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 반짝였다. 피아노 치세요? 정아가 물었다. 가끔요. 취미로. 재훈이 부엌에서 대답했다. 정아는 일어나 피아노로 갔다. 건반을 살짝 눌러봤다. 맑은 소리가 났다. 그리고 시선이 거실 벽으로 갔다. 액자들이 여러 개 걸려 있었다. 그림들, 풍경 사진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다른 그림들 사이에 있는 사진 한 장. 정아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사진 속의 소녀. 사진이었다. 흑백 사진. 오래된 사진. 15살쯤 돼 보이는 소녀가 교복을 입고 있었다. 머리를 양갈래로 묶었다. 하얀 리본.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배경은 학교였다. 낡은 담벼락. 담쟁이 넝쿨. 그 앞에서 찍은 사진. 정아는 그 사진을 알았다. 아니, 정확히는 그 장소를 알았다. 그 교복을, 그 리본을, 그 담벼락을. 자신의 고등학교였다. 1991년. 정아가 1학년이었을 때. 하지만 이 사진은 본 적이 없었다. 누가 찍었는지, 언제 찍었는지, 왜 찍었는지 몰랐다. 더 중요한 건 왜 이 사진이 재훈의 집에 있는가였다. 정아는 가까이 다가갔다. 액자 유리에 얼굴을 가까이 댔다. 소녀의 얼굴이 보였다. 선명하게. 왼쪽 눈 밑에 작은 점. 정아의 점과 똑같은 위치에. 입을 벌리고 웃는 모습. 왼쪽 입꼬리가 조금 더 올라간. 손가락. 왼손 약지에 작은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정아는 기억했다. 그때 요리 시간에 칼에 베었던 것을.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이 사진 속의 소녀는 정아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이 떨렸다. 입이 말랐다. 부엌에서 재훈이 커피를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물 끓는 소리. 컵을 꺼내는 소리. 정아는 사진을 뚫어지게 봤다. 왜 이 사진이 여기 있는가? 재훈은 어떻게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가? 언제부터? 어떻게? 머릿속이 복잡했다.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다. 정아 씨?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아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재훈이 커피 잔을 들고 서 있었다. 아, 네. 사진 보고 계셨어요? 재훈의 표정은 평온했다. 놀란 기색이 없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네, 저기, 이 사진이요. 정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 사진이에요? 재훈이 액자를 봤다. 잠시 침묵. 그리고 대답했다. 오래된 거예요. 옛날 사진. 누구 사진인데요? 정아가 다시 물었다. 재훈이 커피 잔을 테이블에 놓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옛날에 알던 사람이에요.
누구요? 지금은 연락 안 해요. 오래전 일이라. 재훈의 대답은 모호했다. 정아는 더 묻고 싶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조였다. 커피 드세요. 식기 전에. 재훈이 소파를 가리켰다. 정아는 앉았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커피 잔을 들었다. 손이 떨려 잔이 받침에 부딪혔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재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약간 어지러워서요. 집에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잠깐 화장실만 다녀올게요. 네, 2층에 있어요. 계단 올라가서 왼쪽이요. 정아는 일어났다. 비틀거렸다. 재훈이 부축하려 했지만 정아는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요. 계단을 올랐다. 한 걸음 한 걸음. 난간을 꼭 잡았다. 2층에 올라갔다. 복도가 보였다. 왼쪽에 화장실, 오른쪽에 방들. 정아는 화장실로 갔다. 문을 잠그고 세면대에 손을 짚었다. 숨을 고르려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 사진. 자신의 15살 사진. 재훈의 집에 걸려있는. 우연일 수 없었다. 재훈은 뭔가 알고 있었다. 정아를. 과거의 정아를. 하지만 어떻게. 왜. 정아는 거울을 봤다. 창백한 얼굴. 흔들리는 눈빛. 물을 틀었다. 차가운 물로 손을 씻었다. 얼굴에도 물을 끼얹었다. 조금 정신이 들었다. 생각하자. 침착하게. 재훈에게 물어봐야 한다. 직접적으로. 저 사진이 누구인지, 왜 가지고 있는지. 정아는 화장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복도를 보다가 멈췄다. 복도 끝에 문이 하나 더 있었다. 닫혀 있었다. 정아는 아래층을 봤다. 재훈이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다.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발걸음이 저절로 그 문으로 향했다. 가까이 갔다. 문 앞에 섰다. 손이 문손잡이로 갔다. 돌려야 할까? 아니면 그냥 내려가야 할까? 정아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알아야 했다. 진실을. 그리고 돌렸다. 잠겨있지 않았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잠기지 않은 방. 방 안은 어두웠다. 정아는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찾았다. 찾았다. 불을 켰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벽이 보였다. 내면의 벽. 모두 사진으로 뒤덮여 있었다. 사진, 사진, 사진. 크고 작은 사진들이 빈틈없이 붙어 있었다. 액자에 넣어진 것도 있었고 그냥 테이프로 붙인 것도 있었다. 정아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가장 가까운 벽에 다가갔다. 사진들을 봤다. 모두 정아였다. 15살의 정아. 교복을 입고 학교 앞을 걷는 모습. 16살의 정아. 친구들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 17살의 정아. 체육복을 입고 운동장을 달리는 모습. 모든 사진 속 주인공이 정아였다. 정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다. 이게 뭔가. 이게 대체 뭔가. 다른 벽을 봤다. 20살의 정아. 대학교 앞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 23의 정아. 첫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 26의 정아.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은 모습. 계속. 정아의 인생이 벽에 걸려 있었다. 임신했을 때의 모습. 배가 불러온 모습. 아이를 낳고 병원에서 나오는 모습. 수진이를 안고 있는 모습. 준호와 함께 공원을 걷는 모습. 가족 사진. 민수와 아이들과 함께. 계속. 30살, 40살, 그리고 최근까지. 마지막 벽에는 더 최근 사진들이 있었다. 3년 전. 민수의 장례식장 앞. 검은 옷을 입고 울고 있는 정아. 2년 전. 수진이의 약혼식. 웃고 있는 정아. 1년 전. 혼자 한강을 걷는 정아. 몇 달 전. 은행에서 나오는 정아. 33년. 누군가 33년 동안 정아를 지켜봤다. 사진을 찍었다. 기록했다. 정아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가슴이 막혔다. 책상으로 갔다. 책상 위에 앨범들이 쌓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앨범을 펼쳤다. 1991년 3월 2일 고등학교 입학식. 정아가 새 교복을 입고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집에도 똑같은 사진이 있었다. 아니, 있었다. 다음 장. 3월 15일 학교에서 친구들과 점심 먹는 모습. 다음 장. 4월 1일 봄 소풍 가는 모습. 모든 사진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 장소도 적혀 있었다. 앨범을 넘겼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아의 삶이 그 안에 있었다. 모든 순간이. 행복했던 순간, 슬펐던 순간, 평범한 순간. 누군가 전부 지켜봤다. 기록했다. 정아는 앨범을 내려놨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다른 서랍을 열었다. 또 다른 앨범들이 있었다. 그리고 편지들. 쓰여진 적 없는 편지들. 정아에게 보내는 편지. 하지만 보내지 않은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1991년 3월 2일 정아 씨에게 오늘 당신을 처음 봤습니다. 입학식 날이었죠. 새 교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던 당신. 아름다웠습니다. 이 감정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재훈. 정아는 편지를 내려놨다. 다른 편지들을 봤다. 수백 통이 있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쓰인. 모두 정아에게 보내는 편지. 하지만 보내지 않은. 사랑한다는 말. 그리운다는 말.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말. 정아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울지 못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뭐 하세요? 목소리가 들렸다. 정아는 비명을 삼켰다. 문 앞에 재훈이 서 있었다. 6. 마주한 진실. 재훈의 표정은 평온했다. 화도 당황도 놀람도 없었다. 마치 이 순간을 예상했다는 듯이. 아니, 원했다는 듯이. 들어오세요. 재훈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정아는 뒤로 물러섰다. 벽에 등이 닿았다.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재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이게 뭐예요? 정아가 겨우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보이는 그대로예요. 당신 사진들이죠. 재훈이 벽을 봤다. 사진들을 천천히 훑었다. 그의 눈빛에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왜 이런 걸? 앉으세요. 설명할게요. 재훈이 방 한쪽의 의자를 가리켰다. 정아는 앉지 않았다. 재훈이 한숨을 쉬었다. 1991년. 제가 21살 때였어요. 대학교 4학년이었죠. 재훈이 말하기 시작했다. 정아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집이 어려웠어요. 학비를 벌려고 과외를 많이 했죠. 그때 한 학부모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딸이 있는데 수학을 봐달라고. 정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첫 수업날. 제가 댁에 갔을 때 당신이 교복을 입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머리를 묶고 연필을 깨물면서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긴 모습.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처음 봤어요. 15살 박정아 양을. 정아는 기억을 더듬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과외. 선생님. 있었다. 분명히 있었다. 대학생 오빠.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던. 석 달쯤 가르쳤던.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만뒀던. 이재훈. 정아가 중얼거렸다.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시는군요. 당신이 그때 그 선생님? 네. 정아는 현기증이 났다. 33년 전에 과외 선생님. 고작 석 달 가르쳤던. 왜 이런 짓을? 재훈이 창밖을 봤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사랑했어요. 그가 말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미쳤죠. 21살 대학생이 15살 고등학생을. 알았어요. 틀렸다는 거. 말도 안 된다는 거. 하지만 감정은 어쩔 수 없었어요. 재훈이 정아를 봤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시간씩 가르쳤죠. 수학 문제를 풀고 설명하고. 당신은 똑똑했어요. 빨리 이해했고 질문도 많았어요. 그리고 웃었죠. 문제를 풀 때마다 작은 미소를. 왼쪽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는. 정하는 입술을 깨물었다. 재훈이 자신의 습관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게 소름 끼쳤다. 석 달이 지나고 저는 그만뒀어요.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당신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으니까. 가질 수 없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몰래. 학교 앞에서, 학원 앞에서, 친구들과 걸을 때, 혼자 집에 갈 때. 재훈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미쳤죠. 저도 알아요. 스토커였죠. 범죄자였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정하는 벽을 짚고 섰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취직하고 계속 지켜봤어요. 당신의 인생을. 멀리서.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당신은 행복해 보였으니까. 재훈이 정아를 똑바로 봤다. 당신 결혼식 날 멀리서 봤어요. 예식장 밖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당신. 남편분 손을 잡고 나오던 당신. 울었어요. 집에 가서 며칠 동안 정아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래도 계속 지켜봤어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당신의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 남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3년 전이었죠. 장례식장 앞까지 갔었어요. 들어가진 않았어요. 자격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당신을 봤어요. 검은 옷을 입고 울고 있는 당신. 아이들을 안고 있는 당신. 재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3년을. 당신이 슬픔에서 조금 벗어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친구를 통해서 소개팅을 주선했죠. 정아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당신 친구 최은경 씨. 6개월 전에 제가 의도적으로 접근했어요. 사업상 거래를 제안하며. 그리고 당신 이야기를 꺼냈죠. 괜찮은 친구 있으니 소개해달라고. 은경이가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그냥 사업상 알게 된 괜찮은 남자라고만 생각했죠. 정아는 온몸이 떨렸다. 분노였는지 공포였는지 배신감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정아가 소리쳤다. 네. 미쳤죠. 재훈이 담담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평생을 기다렸는걸요. 33년을. 이젠 나이도 적당하고 당신도 혼자고 저도 혼자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저를 모르잖아요. 과외 선생님으로만 기억하죠. 3달 가르친. 그것도 희미하게. 하지만 저는 당신의 모든 순간을 알아요. 지켜봤으니까. 정하는 입을 막았다.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나가요. 지금 당장. 정아 씨. 나가라고요. 정아가 소리쳤다. 재훈이 멈췄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건 범죄에. 스토킹이고 주거침입 미수고 사생활 침해고. 알아요. 재훈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해칠 생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지난 33년 동안 제가 한 번이라도 당신을 불편하게 했나요? 근한 적 있나요? 최근 3달 말고는? 정아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지난 3달 동안 제가 한 번이라도 당신을 강요한 적 있나요? 불편하게 한 적 있나요? 사실이었다. 재훈은 언제나 조심스러웠다. 한 발짝씩만 다가왔다. 정아가 물러서면 멈췄다. 하지만 이건 달라요. 이건 제 감정이에요. 재훈이 말을 끊었다. 제 평생의 감정. 숨겨왔던, 참아왔던. 이젠 숨기고 싶지 않아서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먼저 말했으면?
사실은 33년 전부터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의 모든 순간을 지켜봤어요라고 믿으셨겠어요? 안 무서웠겠어요? 정아는 입을 다물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당신이 저를 조금이라도 좋아하게 될 때까지, 제가 그냥 괜찮은 남자가 될 때까지, 그리고 오늘 제 집에 초대했죠. 알았어요. 당신이 이 방을 볼 거라는 거, 문도 일부러 잠그지 않았어요. 정아가 재훈을 봤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제 마음을, 제 평생을 당신한테 다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선택하라고요. 이런 저를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떠날 건지. 침묵이 흘렀다. 정아는 복잡했다. 분노와 공포, 그리고 묘한 감정. 이름 붙일 수 없는 지난 석 달. 정아가 겨우 입을 열었다.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아니요. 재훈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 감정은 전부 진짜였어요. 당신과 나눈 대화, 함께한 시간 전부. 다만 제가 숨긴 건 과거뿐이에요. 과거가 현재를 만드는 건데. 그렇죠. 제 과거가 이 현재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당신의 현재 감정은 진짜잖아요. 재훈이 한 발짝 다가왔다. 정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 석 달 동안 저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지 않았나요? 정아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7. 무너지는 경계선. 시간을 주세요. 한참 후 정아가 말했다. 지금 당장은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얼마든지. 이 사진들 원하시면 다 버릴게요. 지금 당장. 재훈이 빠르게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그대로 두세요. 정아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랐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집에 갈게요. 태워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택시 탈게요. 정아는 방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갔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다. 재훈이 계단 위에서 내려다봤다. 정아 씨. 정아가 돌아봤다. 사랑합니다. 진심이에요. 33년 동안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어요. 정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갔다. 밖은 여전히 가을이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날렸다. 정아는 걸었다. 택시를 잡으려고.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집 앞 벤치에 앉았다.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흘렀다.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다. 재훈의 사랑. 그게 진짜였을까? 아니면 집착이었을까? 33년. 한 사람만 바라본 시간. 정상이 아니었다. 분명히. 하지만 지난 석 달. 재훈과 함께한 시간들. 행복했다. 진짜로. 그게 거짓일까? 정아는 알 수 없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딸 수진이었다. 엄마, 어디야? 집에 왔는데 없네. 아, 잠깐 나왔어. 목소리 왜 그래? 울었어? 아니야. 괜찮아. 엄마, 무슨 일 있어? 수진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나중에 얘기할게. 금방 갈게. 전화를 끊었다. 택시를 잡았다. 집으로 갔다. 수진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수진이 정아를 안았다. 무슨 일이야? 안색이 안 좋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 마. 울었잖아. 정아는 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이 다시 흘렀다. 엄마.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아. 무슨 일인데? 정아는 모든 걸 말했다. 재훈과의 만남, 석 달간의 연애, 그리고 오늘 발견한 것들. 수진이는 듣고 있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미쳤네. 완전히. 수진이가 말했다. 신고해야 해. 지금 당장. 이건 스토킹이야. 범죄라고. 알아. 왜 알면서 안 해? 엄마, 위험해. 나도 알아. 근데
정아가 말을 멈췄다. 근데 뭐? 잘 모르겠어. 무서운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 뭐가 이해가 가? 수진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한 사람을 30년 넘게 사랑한다는 게 엄마도 그랬거든. 아빠를. 그건 달라. 아빠랑 엄마는 결혼했고 함께 살았잖아.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몰래 지켜본 거야. 스토커야. 수진이의 말이 맞았다. 정아도 알았다. 하지만 지난 석 달 엄마 행복했어. 정말로. 아빠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엄마,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어. 조심스럽고 다정하고 따뜻했어. 한 번도 불편하게 한 적 없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수진이가 소리쳤다. 30년 넘게 몰래 사진 찍고 뒤따라다니고. 이게 사랑이야? 이건 집착이야. 정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딸의 말이 맞았다. 분명히. 하지만 정아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날 밤 정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재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부드러운 미소, 따뜻한 눈빛, 그리고 그 방, 사진들로 가득한 편지들, 30년 넘게 쓰인 하지만 보내지 않은 미친 거였다. 분명히. 하지만 한 사람을 그렇게 오래 사랑할 수 있을까? 민수를 생각했다.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하지만 민수는 떠났다. 정아는 남아 있었다. 살아가야 했다. 혼자. 재훈이 그 외로움을 채워줬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였다. 이렇게 충격적으로. 정아는 알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8. 일주일의 침묵. 일주일이 지났다. 재훈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정아가 시간을 달라고 했으니까. 정아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했다. 저녁엔 TV를 보고 책을 읽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밤마다 생각했다. 재훈의 고백. 그 방 가득한 사진들. 33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지난 석 달. 재훈과 함께했던 시간들. 친구 은경에게 전화했다. 은경아. 응, 왜? 어떻게 돼가? 그 남자랑. 너 그 사람 어떻게 알게 됐어? 응? 그냥 사업상 알게 됐다고 했잖아. 왜? 언제부터 알았어? 한 6개월 전? 그때 거래처 소개받았는데 괜찮은 사람 같더라. 그래서 너 생각났지. 왜? 무슨 문제 있어? 정아는 한숨을 쉬었다. 은경은 정말 몰랐던 것이다. 재훈이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 아니 아무것도. 야, 근데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응, 괜찮아. 나중에 얘기할게. 전화를 끊었다. 정아는 옛날 앨범을 꺼냈다. 고등학교 시절 사진들, 대학교 사진들, 그리고 발견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찍은 사진 한 장. 수학 과외 선생님과 함께 찍은 사진. 어머니가 찍어주셨던 젊은 재훈이었다. 21살. 머리가 길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다. 정아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정아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다. 그때 재훈은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미 사랑에 빠져 있었을까? 아니면 그 후에 33년.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사람만. 핸드폰이 울렸다. 재훈이었다. 정아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받았다. 여보세요. 정아 씨. 저예요.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침묵이 흘렀다. 둘 다 말이 없었다. 저기. 둘이 동시에 말했다. 그리고 웃었다. 어색한 웃음. 먼저 하세요. 재훈이 말했다.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정아가 물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내일 한강공원에서 만나요. 우리 처음 산책했던 곳. 알겠습니다. 몇 시에? 7시요. 네. 그럼 내일 봬요. 전화를 끊었다. 정아는 한숨을 쉬었다. 결정해야 했다. 어떻게 할 것인지. 9.
다시 마주한 강변. 다음 날 저녁 정아와 재우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단풍잎이 날렸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한참을 말이 없었다.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정아가 먼저 말했다. 물어보세요. 왜 결혼 안 하셨어요? 30년 동안. 재훈이 강물을 봤다. 했었어요. 28배. 주변에서 워낙 성화를 해서.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내한테 미안했죠. 최선을 다했지만 마음이 없었으니까. 10년 버텼어요. 그리고 이혼했죠. 아이 문제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제 문제였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으니까. 정아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 후로는요? 혼자 살았어요. 일에 집중했고요. 가끔씩 당신 소식만 들었어요. 멀리서. 외롭지 않았어요? 외로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이 아니면 안 됐으니까. 정아는 재훈을 봤다. 그의 옆 얼굴. 세월이 만든 주름들. 미친 거예요. 정아가 말했다. 한 사람만 30년 넘게 사랑한다는 게 만난 적도 거의 없는 사람을. 알아요. 그런데 정아가 말을 이었다. 왜 나인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뭐가 있었는데. 15살짜리 고등학생이. 재훈이 웃었다. 쓸쓸한 웃음. 저도 몰라요.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이유가 없는. 처음 봤을 때 그냥 알았어요.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 때문에 평생 힘들겠구나. 그리고 맞았죠.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정아는 눈을 감았다. 나도 지난 석 달 행복했어요. 재훈이 정아를 봤다. 남편 돌아가시고 3년 동안 정말 외로웠어요. 애들은 다 컸고 집은 텅 비었고 그때 당신이 나타났죠. 조용하고 따뜻하고 안정적인 사람. 처음으로 다시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요. 설레기도 했고요. 정아가 눈을 떴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진짜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예요. 재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당신을 오래 사랑했다는 것과 지금 당신이 저를 좋아하게 된 건 별개예요. 당신은 과거의 저를 몰랐어요. 지금의 저를 만났고 지금의 저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정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딸한테 얘기했어요. 정아가 말했다. 큰딸, 28이에요. 결혼 준비 중이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미쳤대요. 당연히. 정아가 쓴웃음을 지었다. 신고하라고 했어요. 스토킹이라고. 범죄라고. 재훈이 고개를 숙였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재훈이 고개를 들었다. 왜냐하면 잘 모르겠어요. 화가 나야 하는데 무서워야 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아가 말을 멈췄다. 이해가 가요. 조금은. 재훈의 눈이 커졌다. 나도 남편을 사랑했거든요. 25에 만나서 26에 결혼했어요. 20년을 함께 살았죠. 그 사람이 아프고 죽어가는 걸 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지켜볼 수밖에. 그리고 세상을 떠났죠.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생생해요. 그 사람의 목소리, 웃음소리, 손의 감촉. 정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알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오래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 사람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다만 당신은 처음부터 가질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30년을. 재훈이 정아의 손을 잡았다. 정아는 뿌리치지 않았다.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다가가서. 아니요.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정아가 고개를 저었다. 처음부터 말했으면 더 무서웠을 거예요.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만나지도 못했을 테고. 그럼 저한테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정아는 한참을 생각했다.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지요. 그 사진들 다 없애세요. 재훈이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현재를 살아요. 우리 둘 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요. 나도 아직 확신이 없어요.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외로운 건지.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평생 기다렸는데 조금 더는 문제 없어요. 재훈이 웃었다. 진심 어린 웃음. 에필로그 마이너스 1년 후. 1년이 흘렀다. 정아와 재훈은 여전히 만나고 있었다. 매주 두세 번씩 저녁을 먹고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천천히 다가갔다. 정아는 서두르지 않았고 재훈은 기다렸다. 그 방은 비어 있었다. 사진들은 모두 치웠다. 재훈이 약속을 지켰다. 대신 새로운 사진이 생겼다. 둘이 함께 찍은 사진. 제주도 여행, 전시회, 공연장, 과거가 아닌 현재의 사진들. 정아 씨, 어느 날 저녁 재훈이 말했다. 계속 오후 1200원에 이제 사랑한다고 말해도 될까요? 정아는 재훈을 봤다. 그의 눈에 조심스러움이 가득했다. 계속 말했잖아요. 아니요. 당신이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싶어서요. 정아는 웃었다. 아직은 확신이 안 서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하지만 정아가 재훈의 손을 잡았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편해요. 행복하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재훈이 정아의 손을 꼭 잡았다. 저한테도 충분해요. 이 순간이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첫눈이었다. 둘은 창가에 서서 눈을 봤다. 손을 잡은 채 과거는 과거였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시간들. 정아는 재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재훈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재훈 씨, 네,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기회를 줘서. 눈은 계속 내렸다. 세상을 하얗게 덮어갔다. 마치 모든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이. 정아는 눈을 감았다. 재훈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따뜻했다. 33년. 긴 시간이었다. 한 사람을 사랑하기에는 너무 긴.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다. 함께할 시간이. 나도. 정아가 작게 중얼거렸다. 네. 재훈이 물었다. 조금씩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훈의 몸이 굳었다. 그리고 천천히 정아를 안았다. 천천히 해요. 우린 시간이 많으니까. 네. 천천히. 눈은 밤새 내렸다. 그리고 아침이 왔다. 새하얀 세상이 펼쳐졌다. 정아와 재훈은 손을 잡고 눈길을 걸었다. 발자국을 남기며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현재의 흔적을, 미래로 이어질 둘만의 길을.